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열등감 극복 방법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 효과는 아주 직방으로 대회사원. 그래, 나 하버드 출신이야. 굳이 말하자면 경쟁사회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지. 최고 스펙. 그래서 이런 말 할 자격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기죽지 마. 자꾸 내 자랑 같지만 하버드 정도 안 나면 스펙?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?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열등감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나는 언젠간 저 피라미드의 정점, 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허황된 꿈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루트를 짜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. 근데 뭐 지금 돌아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꿈이었고 그 루트가 정말 다 잘못된 루트였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가 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을 지금이야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. 제가 그때 열등감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은 결국 제가 실패를 경험했던 순간과 동일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건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의 로스쿨 입시에 실패하면서 그때 가장 큰 실망감, 가장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로스쿨 입시가 여러 가지 그 평가 기준들이 있긴 하지만 수치화되는 정량적인 점수들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그런 정량적인 수치들은 남들과의 비교가 조금 더 용이하니까 남과 나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의 최초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열등감이라는 것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와 꿈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고요. 남들과의 끝없는 비교를 통해서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비교를 통한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그 열등감 극복 방법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닌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는 아니지만 대증 치료는 된다. 뭐 이 정도로.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. 결국에 비교로 오는 열등감은 비교로 극복한다.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일단 외모가 있을 수 있겠죠. 외모도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.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스펙. 집안이 좋냐, 뭐 집안이 좋으냐 하면 뭐 명예가 있는 집안이냐, 돈이 많냐,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면 어쨌든 이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. 어떻게 극복하느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비교로서 극복을 했습니다. 준거 집단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그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건데 그 준거 집단보다 더 잘 나가는 집단을 내가 찾는 거예요. 금방 뭐 요즘엔 쉽게 찾을 수 있죠. 유튜브만 조금만 찾아봐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이 준거 집단을 비교시켜버리는 겁니다. 내가. 그래서 평가를 해버려요. 그래서 내가 준거 집단을 삼았던 이 사람들은 더 상위에 있는 이 엘리트 그룹보다 못하다는 걸 끊임없이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. 어느 순간 이 준거 집단이 별 볼 일 없이 느껴집니다. 그럼 이 준거 집단을 별 볼 일 없게 만든 이 또 다른 A라는 집단이 있었잖아요. 그럼 A라는 집단 위에 더 상위의 집단을 또 찾아요. 그렇게 또 비교를 하다 보면 그 A라는 그 상위 집단도 별 볼 일 없어집니다. 그리고 그 A라는 집단을 별 볼 일 없게 만든 그 A-라는 집단 위에 상위에 있는 또 다른 집단을 찾아 끝도 없어요. 결국에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끝도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집단을, 더 상위에 있는 집단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발굴해내서 내가 동경하는 그 대상을 짓밟아버리면 됩니다. 그 상위 집단을 찾고 찾다 보면은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? 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신 앞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돼버리는 거죠.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이죠.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 피면접자들을 보면서 야, 하버드 나오지 않은 이상 내 눈에는 다 똑같다. 고졸이나 서울대나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? 비교를 통해서 나의 준거 그룹, 나의 동경 집단을 처참히 깨부셔라.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, 이 비교하는 게 정말 무의미하고 쓸데없구나.
이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.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굳이 뭐 종교적인 걸로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절대자,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그 존재의 관점에서는 다 비슷비슷한 거죠.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정말 작고 귀여운 먼지 같은 파란 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주적인 관점, 이런 코스모스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중거 집단, 동경 집단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이제 답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결국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극복한다.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. 이걸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계속 부러운 사람들이 나타나죠. 아 진짜 부럽다.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나타나는데 강한 약처럼 이런 항생제 같은 이런 방법이 잘 먹히기도 합니다. 야 걔 잘생겼지만 걔보다는 못생겼잖아.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. 야 걔 똑똑한데 야 걔보다는 안 똑똑하잖아. 그 집안 좋은데 뭐 이 집안은 비교해봐도 되냐. 우리나라 안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뭐 그렇게 난리 쳐봤자 미국에서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. 미국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이 우주에서 보면 또 별것도 아니거든요. 나와 그런 동경 집단, 동경 인물 간의 그 격차는 사실 어떤 잣대로 어떤 스케일로 이 둘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죠. 정말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나와 그 동경 인물을 비교해버리면 그 차이는 정말 미세하고 먼지와 같아질 겁니다. 비교는 비교로 극복한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.